부장판사는 여자 배석을 원할까요? 정답은 대체적으로 노입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공부를 남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봅니다. 연수원을 다닐 때 보면 남자 연수생들은 월드컵이 열리면 그것을 보는데 여자 연수생들은 그런 것 안 보고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판사가 되면 좀 다릅니다. 여자 배석 판사는 대부분 아이가 있고 엄마가 되면 야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성적이 똑같다면 남자 배석을 데리고 있는 것이 더 일하기도 편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야근도 시키기가 더 편하지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자 배석보다는 남자 배석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사법연수생도 없어진 지 꽤 되었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은 판사들의 연수 등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놀고 있어서 속칭 꽃보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법연수원을 다니면 월급도 좀 줍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모아서 저축을 할까요? 아니면 빚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거의 후자입니다. 사실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한다거나 해서 지출이 좀 많으면 사법연수생들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주는 신땡은행, 핫땡은행이 있었으므로 연수원 2년을 다니면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 저는 시험이 일찍 붙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 따라서 생활비나 월세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집도 당시 역삼동이었으니 서초동 법원청사에 있던 사법연수원을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았지요. 게다가 술도 잘 못 마시고 별로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연수원에서 주는 월급을 거의 다 저축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서초동 법원청사 내에 있었고요. 지금은 무너져서 없는 삼풍백화점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생이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2001년에 일산으로 신축 이전하였어요. 삼풍백화점은 저도 늘상 밥 먹으러 다니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내렸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건물 얘기를 하다 보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기억이 나는군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서 5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쇼츠 대본을 만들기 위해 사고의 원인 등을 자세히 찾아보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일반 건물도 아니고 나름 잘 만들었으리라 생각되는 백화점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붕괴의 조짐이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속히 대피를 시켰더라면 적어도 인명피해는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 바로 앞에 있던 백화점이고 서초동에 법조인들이 많이 살아서 법조인이나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정땡땡 변호사님은 이 사고로 세 딸이 희생되는 너무나 아픈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보상금과 개인 사재까지 털어서 장학재단을 만드셨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소송을 하면서 A 또는 B가 갚으라든지 1차적으로 A가 갚아야 하고 A가 책임이 없다면 2차적으로 B가 갚으라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전자는 선택적 공동소송이고 후자는 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소송이 불가능했으나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보는 것은 아니나 가끔 있고 저도 실제로 대리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 제기 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를 제기해 놓고 그 후에 선택적 피고나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제한이 있는데요. 1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면 그 피고는 결국은 신급의 이익, 즉 세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1심으로 제한을 한 것이지요.